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후연시대 문희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선 후기 최고의 여성 지성이시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문인, 그리고 성리학자, 실학자이신 김호연제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 몇 년 전에 절찬리에 상영되었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남한산성에서 척화를 해야지 된다. 아니다. 화친을 해야지 된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의리가 중요하다. 라고 팽팽하게 맞섰던 그런 주제로 영화가 전개되었는데, 척화를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싸우자. 청나라를 무찌르자. 라고 주장을 하셨던 김상헌 선생을 기억을 하시나요? 김상헌 선생의 큰형님, 선원 김상용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김상헌 선생님이 인조를 모시고 남한 산성으로 갔을 때 형님 김상용께서는 강화도로 가셨습니다. 강화도로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종묘에 있는 역대 왕과 왕비들의 신주를 모시고서 그리고 빈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을 하셨는데,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은 1636년 12월, 그러니까 청나라가 지금 심양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힘이 빠진 호랑이 명나라는 베이징에 계실 때예요. 그때 심양에서 아주 뭐라도 씹어먹을 그런 기세로 당당한 청나라가 심양에 본부를 두고 막 왕성한 기운을 일으킬 때에 조선은 의리, 명분의 나라 아닙니까? 여전히 사그라드는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었죠. 청나라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가자! 조선을 침공하자!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 12월에 조선을 침공해 옵니다. 그랬을 때 조선은 파죽지세,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횟수로는 두 해지만은 1636년 12월에 시작해서 1637년 그 이듬해 1월 22일 강화도 남문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선원 김상용 선생은 강화도의 남쪽문에 계셨는데, 게임 오버, 지금은 전쟁은 끝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서 1월 22일 강화가 함락되자 남문 누대에 보관 중이었던 화약고에 장렬히 불을 땡겨서 분신 산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에 있는 선원 김상용 선생의 무덤에는 김상용 선생의 시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입었던 의복을 수습을 해서 그렇게 허묘 상태로 있는 거죠. 그 선원 김상용 선생이 뼈가루조차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시니까 그분의 아들 수북 김광현이라고 하시는 분이 세상에 살 뜻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3년상을 치르고 그리고 서해안을 따라서 배를 타고 뉘엿뉘엿 흘러 내려온 곳이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342번지입니다. 그곳이 바로 김호연제가 태어나서 19살 때까지 성장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원 김상용 선생은 김호연제에게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시고, 홍성으로 내려오신 수북 김광현 선생은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 살았냐? 선원 김상용 선생은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핫한 곳이죠. 청와대 옆 종로구 청운동에 대단한 별장 같은 그런 벼럽을 짓고 사셨어요. 이름하여 청풍계.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청풍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겸재정선께서 마침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실사로 다 그림을 그려 놓으셨기 때문에 청풍계의 모습을 낱낱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청와대 옆 종로구 청운동에서 누대로 대단한 세력을 형성했던 선원 김상용 선생, 그리고 그의 아들 수북 김광현, 그분들은
그 청풍계의 그 대단한 장소를 과감없이 버리고 낙향을 선택했던 거죠. 선택한 곳이 바로 서해안에 있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였습니다. 그때 수북 김광현이 오두리 정착할 때만 해도 홍성에 아무런 연고가 있어서 오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두리를 선택했을 때는 나름대로 가히 거할 만한 그런 곳으로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셨겠죠. 수북 김광현 선생, 이분이 김호연제의 증조 할아버지인데, 수북 김광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충남 홍성에 거주했던 300~400년을 거주하게 된 안동 김씨의 최초 할아버지, 수북 김광현 선생의 후손들이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신 근대 의병장이었던 백야 김좌진, 그리고 지산 김복한, 이런 분들이 홍성에서 쭉 내려오시는데, 쉽게 말하면 백야 김좌진 같은 경우에는 김호연제 둘째 오빠의 후손이십니다. 자, 그래서 김호연제는 그런 증조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신 아버지 김성달, 그리고 어머니는 조선 중기 문장 4대가 중에 한 분이신 월사 이정구의 손녀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충절의 피, 어머니는 문장의 피, 조선 최고의 DNA를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성달, 이옥재 두 어머니와 아버지는 5남 4녀의 형제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김성달은 휴머니스트이시면서 시인이시면서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그런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하면은 보통 조선 남자들은 사랑은 밖에 나가서 좀 많이 하죠. 집에 와서는 좀 근엄하게, 그리고 경영인으로서의 위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김성달 이 아버지는 사랑을 집에 와서 엄마와 합니다. 한겨울에도 꽃을 꺾어 바치는 남자? 오두리가 바닷가 마을이거든요. 바닷가 마을인데 한겨울에 무슨 꽃을 꺾어 바칠 수 있을까요? 김성달은 우리가 눈꽃 빙수 이런 말을 하죠. 겨울에는 눈이 내리죠. 그 눈꽃이 대나무 잎 위에 수북히 쌀 때 그 꽃을 꺾어서, 대나무 위에 쌓인 그 눈꽃을 꺾어서 뒤에 숨기고 부인한테, 이옥재에게 헌화를 하는 그런 남성이었죠. 그러면 꽃은 누구라도 바칠 수 있어요. 장미, 백송이, 백만송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김성달은 시인이시고 아내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남자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세레네다를 읊죠. 바로 부인을 위한 헌시, 헌화 플러스 헌시, 그런 남자였어요. 김호연제의 그 구남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분들은 그 한적한 어촌마을 오두리에서, 사실 오두리를 현장을 방문해 보면은요, 지금은 논으로 변해 있거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제 누렇게 황금 물결이 출렁일 것 같은데, 지금은 황금 물결 벼가 출렁이지만은 30~40년 전만 해도 바닷물이 출렁였어요. 거기는 어촌 마을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조 할아버지 수북 김광현이 배를 타고 뉘엿뉘엿 내려와서 정착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였는데, 이 바다, 삼면이 바다인데 이분들이 뭐 시를 쓰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제3의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두리라고 하는 거는 자라오 머리 두자거든요. 자라머리 형국으로 생겼다. 그래서 오두리인데, 그 자라머리 그 부분에 서해안 낙조를 응시할 수 있는 곳에 기러기를 짝하는 정자라는 이름의 반구정을 지어놓고, 이분들은 자라목 부분, 그 생가가 있는 그 목 부분에서 자라머리 부분까지 전 가족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정자에서 바둑을 두고, 바둑을 둬서 지는 사람이 분명 있잖아요, 바둑에는. 그러면 진 사람은 벌칙으로 시를 쓰고,
그 시가 나오면 요즘 말로 한다면은 댓글시를 또 화답을 하고 그러한 가족의 문화를 가졌던 거죠. 봄이면 이 형제분들과 부모님과 이 형제들은 그 오두리 언덕에 쑥을 뜯으러 갑니다. 뭐 뜯으러 간다고 말할 수도 없죠. 바로 집 옆에니까. 쑥을 뜯고 술동이를 기울이며 쑥전을 지지고 전을 붙여서 화전놀이를 하며 그렇게 그 하루 봄날을 즐기는 그런 가족의 문화도 가졌어요. 그러저러 하면서 우리가 놀이는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가족이 더욱 유명하고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놀이 사이사이 끝에는 분명 시를 지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엮어진 책이 엄마 아버지의 부부시집 안동세고 그리고 9자녀 플러스 서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김성달의 첩실, 김성달께서 전북 진안 현감으로 계실 때 첩실을 두신 울산 이씨, 이분과 김성달의 첫 부인이신 이옥재의 자녀들이 서모님과 함께 시회를 합니다. 사실 이 서가족은 경계 밖의 가족이죠. 조선사회에서 엄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족들은 그 서모님과 그 문화, 그 사랑을, 가족의 사랑을 공유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문학평론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의 전 가족 16명. 어떻게 해서 16명이냐면은 김성달, 아내 이옥재, 첩실 울산 이씨,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5남 4녀, 그리고 1남 3녀. 16명 전 가족이 다 시를 쓰는 거예요. 문학평론가, 19세기 문학평론가 이규경께서 시가 점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16명의 시집 2권, 안동세고와 그 형제분 플러스 서모님의 시집 연주록. 이 2권의 책은 압동고금 미증유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압동 그러면 압록강 동쪽, 고금 역사, 미증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전가족 문학사를 일구어낸 곳이 바로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그 16명의 당대에서 형성되었다. 이런 놀라운 가족사, 문학사를 가진 곳이 바로 김호연제의 친정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김호연제, 어떤 여성으로 성장했을지는 우리가 따져보지 않아도 상상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그 아버지는 문학가였는데 아내한테 어떤 시를 써줬고 아내 이옥재는 어떤 시를 썼나, 이것도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만을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내 이옥재께서 먼저 시를 남편에게 드립니다. 요는 나는 당신과 태어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일편단심 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일편단심 민들레다. 이렇게 시를 쓰셨습니다. 김성달 한 수 더 뜨셔야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 나는 말이지 다시 태어나도 저승에서도 당신과 만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끔찍하다. 또 만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부부들은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정을 공유하고 영원히 함께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사후에도 그녀가 지어준 옷을, 옷깃에 바늘 땀을 보며 그녀와 함께 덮었던, 아내와 함께 덮었던 이불에서 나는 아내의 채취를 킁킁 맡으며, 그리고 아내의 무덤에 가서 자주 갑니다. 자주 가요. 일주일이 멀다고 아내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눈이라도 쌓일라 치면 눈을 쓸어내며 울죠. 눈물을 펑펑 흘리는 남자예요. 미안해 여보, 내가 조금 일이 있어서 늦게 왔구려, 용서하구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아내에게 보내준 그런 남자, 조선 최고의
남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또 울면서 이런 시를 쓰세요. 접시꽃이에요. 우리가 뭐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이 한때 있었는데 접시꽃은 다년생이어서 오래 심으면 꽃이 피지 않는답니다. 아내하고 접시꽃을 심었는데 정작 아내랑 있었을 때는 꽃을 못 봤어요. 아내 사후에 꽃이 피었죠. 마침 비가 내린 거예요. 그 접시꽃에 빗물이 머금어 있는데 이 가슴이 뜨거운 남자 김성달은 와, 접시꽃에 묻어있는 그 빗물 자국이 나의 눈물이다. 같이 심었는데 당신은 저승에 있고 나는 이승에 있으면서 이 꽃을 나만 감상하게 되었구려. 그러면서 하염없는 회한의 눈물을 뿌리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따뜻한 아버지, 그리고 그 따뜻한 아버지의 수준과 그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시적인 역량, 그리고 그들은 그 오두리에서 그 넓은 바다가 보이는 뜰악에서 시정을 키워내며 그렇게 성장했던 거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꿈 많던 소녀는 김호연제는 그 부부의 5남 4녀 중에 딸로는 막내딸, 그리고 9 중에는 8번째로 태어났는데 대덕 송초원으로 혼인해 오실 때는 이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꿈을 꾸면서 자랐던 문학소녀 김호연제는 혼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잠시 또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